사주팔자 중에 일귀격이라는 격이 있습니다. 일귀격은 일해가 귀하게 천을귀인이 들어있다 해서 일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를 오늘부터는 실전사주 심화과정형으로 풀겠습니다. 부귀공명하는 팔자 일귀격. 일귀격은 격의 특성이 교육자, 문화, 고시자, 공무원, 행정사법, 정치인, 언론인 중에 일귀격이 많이 있으며 일귀격을 가지신 분들은 하늘의 도민, 천사, 신의 도움이 있는 팔자입니다. 그러므로 일귀격은 정격이 되면 아주 귀하고 고관대작이 될 수 있으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귀격은 생일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것이다. 천을귀인은 십간에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다 있지만 한번 열거해 보면 갑무경은 축과 미, 갑무경은 축고, 갑무경은 축미, 을기는 자신, 병정해유, 신인호, 임계, 사묘가 되는 것 중에 다시 한번요. 갑무경은 축미, 을기, 자신, 병정해유, 신인호, 임계, 사묘가 되는 것 중에 오행길이 정해일, 정유일, 계묘일, 계사일만 일귀격이 된다. 일귀격에는 귀는 주기와 야기로 구분한다. 주기는 낮에 태어난 귀인으로 계묘일과 계사일이고, 계묘 해가 뜬 후 묘시와 대낮인 사시는 주기, 낮 주자를 써서 주기, 낮이라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낮에 태어난 귀인으로 계묘일과 정사일이 있고, 야기는 밤에 태어난 귀인으로 정해일과 정유일을 말합니다. 정해, 한밤중에 정해일과 정유일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을귀인은 갑무경은 축미, 을기, 자신, 병정해유, 신인호, 임계, 사묘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주기가 있고 야기가 있습니다. 주기는 것은 주귀, 낮주자, 귀할 기자니까 낮에 태어난 것, 계묘일과 계사일, 야기는 밤에 태어난 것이니까 정일과 정유일, 이렇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격이 중화가 잘 되면 성품이 온유하고 인자할 뿐 아니라 부귀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 이 격도 다른 격과 비슷하게 향충, 파해나 공망, 괴강을 기한다. 합은 호하는 것으로 울로에서 만나도 같은 것이다. 일귀격은 일주 하나만으로 격을 이루고 있어 사주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구성을 잘 판단하여 추론해야 하며 정격을 기준으로 귀함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주팔자는 여명 곤명의 팔자입니다. 신축년, 신축월, 정유일, 병오시 이렇게요. 사주팔자가 정화일간의 유, 금, 편제가 병정해유 이렇게요. 야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규, 밤에 태어난 기 야규로 이렇게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신축은 정화에서 편제와 식신, 또 월주도 신축은 편제와 식신, 일간은 정유, 신은 병오시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어요. 정화일간의 유는 편제가 돼서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일귀격도 되지만 신축 원래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식신생제격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축 중에는 계신기 중에 신금이 투출했으니까 잡기 편제격 이렇게 잡기 재관인식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축 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정화에서 개수는 편관,
신금은 편재, 기토는 식신. 그러니까 사주팔자 잡기재관 인숙적이라도 되고, 또 정유일에 태어나서 일귀격도 이루고 시가 오시로 태어나 오중에는 정화가 본기 비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록격이라는 격도 형성됩니다. 또 이 사주 특이한 것은 축과 오가 귀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식신과 비견이 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자 중에 식신 중에는 계신기 관과 재와 식신이 귀문관살이 해당되는 것이며 비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배우를 보면은 이민 정 여명의 권명의 신축은 신금이 음간으로 월간에서 시작하는 월주에서 시작하는 신축부터 순행하니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 기후로 이렇게 인묘진 동방 목국과 사오미 남방 화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특징들을 말씀을 드린 게 좋겠죠. 식신생재, 천을귀인, 귀문관살이 들어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정일의 천을귀인이 되어 해유중 유금을 놓았으니 일귀격 중 야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일귀격 중 야귀이다. 이렇게 야귀라는 것을 꼭 밤에 태어났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귀이다. 기하는 것은 형충파에도 없고 귀강도 없으며 일지 공망도 없어 순초한 격으로 구성된 아름답다. 구성되어 아름다움. 다른 격으로 본다면 신축일의 식신생격격도 되며 또는 축중신을 추출하여 편제격도 된다. 식신생적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명에서는 식신이 자식을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 난 후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격이 식신생적격입니다. 근데 식신생적격도 되며 축중신금이 추출하여 편제격도 된다. 절간이 오시로 귀록격도 성립이 된다. 일지의 간지로 보는 일기격이나 을지의 간지로 추출돼 보는 식신생적격 또는 편제격이 있으며 시지로 보는 귀록격도 있으니 격을 정하는 방법은 정격과 내격은 월지를 제일 먼저 선택하고 다음에는 일주를 보고 다음에는 시주를 보게 되는데 일주에서 격을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되 정격인지 박격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격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지 내격에는 식신격, 식신생제격 이렇게 외격으로는 정유, 일기격, 정에서 오화가 노골되어 있기 때문에 귀록격 이렇게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기격은 일지에 천을귀를 놓고 있어 특별한 신살격으로 논하는 것이다. 격국은 일기격이며 용신을 취한다면 화가 3개. 사주 보면은 이렇게 화가 정화, 병화, 오화 3개, 목은 없습니다. 사주팔자 파란 글자가 없죠. 수도 검정 글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금, 유금, 토는 축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주팔자로 보면 화가 3개, 목은 없고 수도 없고 금이 3개, 토가 2로 보면
화목이 3위가 되고 월령도 화목은 뭘 의미하냐면 인수까지를 쳐서 우리가 인수와 비겁이 많은 것은 신강이고 식재관이 많은 것은 신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와 목은 3위가 되고 화가 3개밖에 없으니까 목은 없으니까요. 되고 월령도 득하지 못하고 토금이 5위가 되고 토와 금은 금이 3개 토가 2개로 5위가 되고 월령 또는 축월이 되어 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 신약 사주가 되었다. 이 사주 팔자는 이렇게 보시면 신약한 사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보시는 것은 이렇게 정화가 등령을 하지 못하고 또 축월이 되어 유축으로 금으로 변해서 신약사주가 되었다. 정일의 축월은 식시되며 한습한 동절기의 출생으로 당연히 화기가 많이 필요한 계절이기에 병화가 용신에 취해야 되나 이렇게 사주팔자 보면 병화가 이렇게 병화를 용신을 취할 수 있지만 오중의 병기정 중에 병화를 용신을 취할 수 있지만 병신이 합수되어 취하지 못하고 오중의 정화를 취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병화가 들어올 때는 세운이나 대운의 병화가 들어올 때는 병신 합수로 수로 관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정일의 축월은 식신이 되며 한습한 동절기에 출생하여 당연히 화기가 많이 필요한 계절이기에 병화가 용신으로 취해야 되나 병화는 신금과 합의되어 취하지 못하고 오중정화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중정화를 취하면 된다. 용신은 화, 희신은 목, 갑과 을은 되고 인묘도 됩니다. 아군은 금수, 토 중에 축토와 진토는 아군에 해당, 수에 해당되는 수기 때문에 진토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 토고 축토는 사유축 금국이 되는 토기 때문에 아군이 되는 것이며 이명을 보면 화, 토, 금으로 삼상격이 되지 않나 하겠지만 정화 일간에 설계하는 축토월이요 재성인 금으로 되어 있어 조로 보지 않아도 신약사주가 된다. 이명을 가만히 보면 수관성이 없지요. 축 중에 계신기 중에 계수가 들어있으나 이렇게요. 축 중에 계신기 중에 계수가 들어있으나 너무 미약하여 관떡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며 신금 재성의 일지유금에 유군하고 유축이 금국을 이루어 관의 원천인 관의 원천이라는 건 관을 이루는 뿌리. 그러니까 원천은 재가 되는데 재생관을 하죠. 그러니까 관의 원천이 너무 아름다워 관떡이 있다고 하겠는죠. 관의 원천이라는 것은 재를 의미합니다. 재생관이니까 원천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다시 원천이라는 글자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재성 이렇게 재를 써야 되겠네 보니까 본제자에 해당하니까 재물제자 이렇게 원천이 너무 아름다워 관떡이 있다고 하겠네요. 재가 많으면 재생관해서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아름답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대운에 있는 것입니다. 대운의 흐름이 용신화운인 남방화운 사오미나 동방목은 인묘진으로 흐르면 남편덕이 있는 귀분이 되지만 팔자에 따라서 대운이 좋으면 귀분이 되고 대운이 나쁘면 인생살이가 탁해지고 힘든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같은 일기격이라도 그렇습니다. 되지만 서방 신유술 금운이나 북방 해자축
수운으로 흐르면 아군이 되어 참담한 세계를 걷게 되는 것이다. 곤명의 팔자에는 관성이 없어도 재성이 아름다우면 재생과하는 법칙으로 관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팔자 원국에 없는 것은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운이 아름다울 때는 재생관이 돼서 엄청난 좋은 남편과 살지만 대운이 흐름이 악으로 오르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관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이 관이 없으면 남편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운이 흐름이 용신으로 흐르는지 희신으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아름다워지며 악운으로 흐르게 되면 굉장히 참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재물의 힘은 여러모로 대단한 힘을 과시하네요. 이 사주를 딱 이렇게 보시면 재물이 하늘천 하늘에도 있고 땅지 그나마도 합이 유축으로 사유축 금국 있죠. 사유축으로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유수같이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물은 떨어지지 않지만 비운이 들고 아군이 들어오다 보면 엄청난 파란에 의해서 소운재가 생기는 팔자인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하천지간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사주팔자를 볼 수 있지만 또 이 사주를 보면 정화를 도운 이렇게 뭐 병화와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팔자이죠. 또 보면은 유축으로 귀문관살이 들어있어서 축중에 개신기 이렇게요. 정화에서 개는 남편, 편관, 정화에서 신금은 편재, 정화에서 식신은 자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는 남편과 자식에 의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팔자다. 왜냐하면 귀문관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종교가 있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사시면 아주 좋은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좋은 용신운과 악운이 되는 과정을 잘 살피시는 것이 사주 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주팔자도 봐도 또 똑같이 곤명 여인의 팔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담한 길을 걷기도 하고 부귀하면서 사는 팔자요. 신의 도움이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신의 도움에 의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 팔자입니다. 정유년 개축월 개묘일 임술신 개수일간에 묘월 묘일로 태어나서 임과 개는 사와 묘가 천을기인으로 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을기인. 근데 이 사주 특징을 감해 보세요. 연주는 정유 편재와 편인이 있고 월주는 개축으로 비견과 축토 편관이 있으며 개축 백호살이 들어있고 개묘일에는 묘가 천을균으로 들어있고 식신에 천을균이 들어있는 팔자입니다. 임술백호가 또 들어있습니다. 겁재와 술, 정관이 이렇게 술 중에는 신정모가 들어있는데 술중 정관이 백호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묘술이 합의되고 사이축이 금국이 되는 그런 사주형의 팔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묘술합, 유축합 이렇게요. 이 사주가 신강, 신약이 상당히 힘들겠죠. 신강이 무엇인지 신약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 개수일에 축월에 태어났으면 임계일
임이나 계일의 축월에 태어나면 해자축 수왕절, 냉토의 수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화를 용신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우셔야 되는 거죠. 좀 알면 되겠죠. 임계 일생이 해자축월로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조후용신으로 화를 취한다. 화운이 들어와야 좋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난점은 뭐냐면 개축 백호 편관백호 임술 정관백호가 들어있는 사주팔자요. 또 암합으로 되어 있는 사주팔자이며 축술이 형사를 먹어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여명의 팔자에 정관과 편관이 연좌하든지 이렇게요. 연좌하든지 이렇게 사주팔자가 편관과 정관이 들어있는 사주들은 일부 종사가 난해한 사주팔자이므로 혼인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 사주는 정유, 정화가 음간이기 때문에 개축 다음에 순행으로 갑잇, 을묘, 병진지사, 임묘진 이렇게 목국을 이루었고 임묘진, 목국 이렇게 해서 목은 청색이니까 청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화국을 이루었고 어쨌든 이 사주팔자는 이 운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목화우르르 흘러 용신운에 해당되어 있으니 엄청 인생살이가 아름답고 편안하게 사는 팔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임술백호, 개축백호가 들어있어 관운은 약하여 인생사가 아주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으며 인생사를 설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계수일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하고 미리하며 잘생겼습니다. 미인 아름답고 여해한 명예로다. 개수의 축월생은 한습한 팔자로 조우로 술중정화를 용신으로 취하면 된다. 술중의 이 정화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연주의 정화는 정계충으로 충을 맞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술중의 정화를 사용하는 팔자입니다. 이 사주는 개일생이 천을귀인인 사묘 중 묘가 있어 일기격입니다. 일기격이면서도 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격국을 보면 월지에 있는 축중에 투출된 간이 개수가 있으나 이 부분 축중에 투출된 개수가 천간에 있으나 이 얘기죠. 있으나 일간과 같은 개수로 격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며 축중에 신금과 기토가 투출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보면은 이렇게 축중에 개신기가 있지만 축중에 개수가 투출돼서 같은 간은 격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신기 이렇게 축중에 신금이나 기토가 투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축은 잡기격, 재관인수격으로 격을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일주를 보는데 일주가 계묘일로 임계일에는 사와 묘가 천을긴으로 묘가 있으니 일기격이 된다. 일기격이 분명히 맞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계유일로 태어났으니까 일기격, 천을균이 밑에 있으니까 일기격이 된다. 세 번째는 시주를 보고 격을 보는데 임술 백호가 있으나 술이
재고가 되므로 심욕적도 된다. 심욕적이 되는 사람은 힘들어도 먹고 사는 데는 그게 불편하지 않다는 심욕적. 술 중에는 인오술 이렇게요. 개수일간에서 개수일간의 술은 화해 고장지 화고 이렇게요. 화고라고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화고 묘지 화고 화의 고장지니까 개수에서 화는 재생으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돈 창고가 하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중에 가장 타당한 격은 무엇이 될까? 당연히 일주의 천을균이 있는 일주격이다. 이 사주는 여명의 팔자로 관백호, 개축, 임술, 백호가 중중하여 일부 종사는 못하는 팔자다. 정사 대운 초에 세운이 신민년 미토가 편관 축토를 충국하여 관이 파괴되어 외롭게 된 사례다. 그러나 이 사주를 잘 감명하여 보면 백호대살이 중중하니 대학교를 의대나 법대를 다녔으며 살성이 반감할 수도 있으며 또는 남편을 얻을 때 살성을 가진 의사나 법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살성이 반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사주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여인은 군인하고 만나 살다가 33살경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 하나를 낳고 계속 사는 팔자인데 왜 자식을 낳고 헤어졌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이 사주 보면은 식신, 요 식신이 자식에 해당되죠. 여자니까 여명에는 식상이 식신이나 상관이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상이 출생하면 목국토 이렇게 목국토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목국토로 관을 극을 하여 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식상이 태어나면 목국토하여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가 되면 혼인을 조금 늦게 하는 수도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주팔자의 관이 깨지는 자식을 낳으면 깨지는 팔자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요새말로 자식을 낳지 않고 살면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잘 감명하여 보시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나. 그러나 이 사주팔자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계묘일에 식신이 천을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영달하여 굉장히 귀한 자식을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여식이기 때문에 여자가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 있습니다. 식신에 천을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은 영달한다. 용신을 보면은 개수일간에 수가 3개, 금이 하나, 토가 3개, 화가 하나, 목이 하나로 오행은 두루 있으나 금수가 왕성하여 이 사주를 보면 이렇게 금수가 왕성하죠. 유금이 유축으로 금국되니까 금과 수기가 왕성하여 이 얘기입니다. 금수가 왕성하여 신강한 명국으로 연월에 유축으로 합이 되어 금국을 이루어 인다는 요제로 인성이 많으면 제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다는 용제, 요제, 제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인성이 많으면 인다는 요제,
비겁이 많으면 관이 용시되는데 인수가 축중에 이렇게 축중에 축과 유가 유축으로 근국이 되어서 인성의 왕안이 제가 용신이 된다고 또 하고 임계 일생이 해자축 수왕절에 태어나면 무조건 화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 정화를 용신으로 취한다. 대운을 보면 인묘진 동방 목국으로 흐르고 또 사오미 남방 화운으로 흘러 이렇게요. 남방 화운으로 흘러 60대 후반까지 세상살이에는 걱정이 없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주에 정유년으로 편인이 도화와 동조하여 도화라는 말은 아름다운 복숭아꽃을 도화라고 한 것이다. 도화성이 들어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취소를 하고요. 취소. 이렇게 도화를 제가 보니까 한문으로 써놔야지만 될 것 같아 들었습니다. 도화. 복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도화와 동주하여 모친이 아름다며 본인 또한 미려한 여인이다. 월주 개축은 축토가 12월로 한습하고 편관이 109살 되어 성격이 보통이 넘고 까랑까랑하는 사주의 팔자. 사주의 일간이 여명의 계일로 태어나 음간으로 태어난 여인들은 여성스러운 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음간으로 태어난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을정기신계 이렇게요. 외우시면 되겠죠. 을정기신계로 태어난 여인들은 여성스러움이 아주 많고 애교가 있는 사주들입니다. 일주 계면은 묘식신이 천을균이 들어 자식에 영달할 것이며 일지의 귀인이 들어 신의 도움이 있는 팔자다. 정말로 세상살이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서 꼭 도와주는 사주팔자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여인이죠. 일주 임술은 임술백호도 되며 술이 천문이 되어 형이 상학적인 능력이 있어 의복술중 의복술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 복술과 기술, 술 각종 특이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의복술중 술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주는 묘유술 3자가 다 있어. 분명 화리남이나 복술가의 팔자 중 복술의 팔자가 되었다.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복술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팔자를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자세히 또 한번 보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